안녕하세요, 마크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재회성공 1000% 설득의 방법, 상 이란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우리가 잡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를 떠난 사람 입장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쪽 일을 한 지 17년이 됐는데요, 많은 내담자들, 특별히 재회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지를 이제 상담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사람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결정했다라는 건 한순간에 이별을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달라지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던 찰나에 사건이 터져서 이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될까요? 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보다 사람이 먼저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해야 원하는 걸 줄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보다 사람이 먼저다. 다른 말로는 재회를 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대방은 지금 감정도 상했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더 이상 나를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린 이 사람을 앉혀놓고 앞으로 달라질 테니까 나랑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절대 들리지 않죠. 아, 얘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폭도 당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 이것들을 잘 몰라줬던 거죠.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대요. 놀래게 되겠죠. 왜? 공부를 그만한다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폭을 당하고 적응이 안 된대. 우리는 부모로서 그래,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다른 좋은 학교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할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는 나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네. 마음이 다치겠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되겠죠. 저는 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팠던 순간들을 마치 부모가 너가 어느 순간들에 얼마나 아팠는지 아빠가 잘 몰랐다. 그리고 아빠가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너를 못 살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진정 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학교를 전학 보낼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힘들겠지만 아빠한테 들려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회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설득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어봐주고 사과하고, 이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할 게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해야 원하는 걸 정확히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심이면 상대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최고의 재료들로 최고의 요리사들이 자기 요리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요리를 만들어서 내오는 건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명확해요. 음식의 밸런스를 봐야 되겠다. 아, 음식의 창의성을 봐야 되겠다. 이 참가자가 예를 들면 나는 진심이면 돼. 내가 잘하는 걸 줄 거야. 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나왔던 최고급 레시피로 막 요리를 만들어서 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심사위원들은 거절하겠죠. 왜?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니까. 재회할 때, 설득할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컬럼이나 유튜브 재회 상담들을 보면 가치를 증명해 보여라. 고프가 돼야 된다. 저프가 되면 안 된다. 프레임 이론을 말해요. 혹은 질투심을 유발해라.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조성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있는 사진들을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 톡이라고 해서 너 마음은 그랬겠구나 공감해요. 이 세 가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아닐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왜 상태를 말했냐면 떠난 상대방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지금 재수생일 수도 있고 취준생일 수도 있고 이별의 이유가 권태기일 수도 있고 회피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불안형일 수도 있고 애착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프,
상대방한테 나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 보여라. 그런데 이 사람과의 이별이 항상 바쁜 일하는 사람, 사랑을 잘 못 채워줘서 떠난 사람에게 고프가 돼가지고 막 자기 가치를 막 증명해 보여.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래 너 잘났다. 너가 하는 일이나 해라가 되겠죠. 질투심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별의 이유들을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질투심을 유발해. 그럼 이 사람을 잡고 싶겠어요? 아 그래. 이별한 게 잘 됐네. 저 사람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해가 되겠죠. 너 톡이라는 것들로 너 마음은 그랬겠다. 공감을 해준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사귈 때 계속 말은 다정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너 톡으로 너 마음은 그랬겠다 막 이해하는 척을 한다.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떠다니는 좋다라는 것들을 흉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설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상대방과 재회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상태는 어떻지? 상대방의 지금 생각, 감정, 놓여져 있는 상황들은 어떻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는 알아야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재회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